안녕하세요. 일본 꿀팁 베트남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관광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한국인 최선호 동남아 여행지가 베트남이에요. 2025년 1분기만 해도 130만 명이 다녀왔고요. 태국은 50만 명, 필리핀은 40만 명이니까 동남아시아를 전체 합쳐도 베트남을 이길까 말까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이렇게 베트남을 많이 오시나 이런 것도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베트남 여행 오실 때는 여기를 가시면 좋다, 이것도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말하시죠. 먼저 한국 기준으로 베트남이 굉장히 가까운 곳이에요. 필리핀 다음으로 두 번째로 가까운 나라고요. 거리가 3,000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비행기를 타면 다낭은 4시간 정도, 호치민은 5시간 반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가까운 거리 때문에 가격도 굉장히 싸죠. 비수기면 30만 원이면 오시죠. 그리고 항공편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래저래 좀 베트남이 유리한 부분이 많아요. 두 번째는 매우 쉬운 입국 절차 있을 것 같습니다. 45일 동안은 무비자로 체류가 가능하세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오래 계시려면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 경우에도 90일 정도는 있을 수 있고요. 이 비자 미리 신청하시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비용도 적습니다. 제 기억에는 10만 원이 안 됐던 것 같아요. 90일 거주하는데. 심지어는 남부 요즘 달라 많이 가시는데 여기는 한국 여권을 제출하면 한국어로 입국 심사를 진행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동남아시아는 저렴한 물가 유명하죠. 일본이나 대만 정도만 가도 물가 체감 수준이 그렇게까지 크진 않아요. 반면에 베트남은 쌀국수 한 그릇에 4만동에 5만동 하니까 한 2,500원이면 먹고요. 망고 같은 경우에는 만동, 500원 정도면 하나 먹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한 거예요. 또한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보다 좋은 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겁니다. 국가 통제가 강한 공산권 국가다 보니까요. 주변에 비해 치안이 좋은 편이고요. 다낭 같은 관광 도시는 여성분들만 오셔도 별 탈 없이 밤거리를 다녀도 문제 없습니다. 반면에 단점도 있어요. 지금 베트남 태풍 와 있습니다. 베트남의 기후 특성상 기온도 높고요. 습도도 높기 때문에 여름에는 좀 오시는 거 추천드리지 않아요. 특히 이제 우기가 4월에서 10월 정도 되니까요. 이때는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굳이 한국이나 베트남에 큰 차이가 안 납니다. 반면에 이제 건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겨울쯤에는 그 대표적 휴양지인 나짱 아니면 다낭 이쪽은 좀 안 좋은 게 있어요. 날씨가 꽤 춥다 보니까 한 15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영 좋아하시는 분들은 수영하기엔 좀 추운 날씨입니다. 이렇게 걸어 다니기 괜찮은데 막 즐길 정도로 온도가 따뜻하진 않다. 그리고 북부로 올라갈수록 더 힘들어져요. 하노이는 겨울에 가시면 추운데 라는 생각 먼저 듭니다. 거기 굉장히 습도가 높고 온도도 10도 초반 이러다 보니까 패딩 입고 다니셔도 크게 문제 안 될 정도의 날씨. 그리고 바가지 많죠. 베트남도 중범죄 이런 건 없는데요. 짜잘한 범죄들도 많고 바가지도 굉장히 심한 국가입니다. 얼마나 심하냐면 이제 현지인들도 택시 비나성 같은 걸 잘 안 타요. 왜냐면 그 아는 길도 막 돌아서 가거든요. 그래서 5분이면 갈 거리를 15분, 20분씩 걸리니까 사실 택시는 좀 선호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고 관광객분들 많이 가시는 그 벤탄 시장이라거나 사이공 스퀘어 이런 곳들도 바가지가 굉장히 심해요. 원래 가격에 3-4배씩 받는 거는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표 없는 데서 드시면 좀 많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매치기 꽤 많은 편이고요. 특히 여성분들 핸드폰, 지갑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남성분들은 덩치가 크고 이러니까 또 안 건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여성분들께는 이런 범죄가 간혹 발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크로스백이나 휴대폰 스트랩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꼭 챙겨 가시는 게 좋습니다. 베트남 주요 관광 도시라고 하면 3가지 정도로 나눠서 보거든요. 먼저 다낭, 호이안, 나짱 같은 도시들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국제공항도 있고 그리고 리조트나 호텔이 굉장히 많은 휴양 도시입니다. 다낭이야 경기도 다낭시라고 해가지고 한국어 하시는 베트남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한국어 간판도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여행을 가시는 분들께는 다낭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날씨도 태풍 피해서만 가시면 1년 내내 괜찮은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호이안은 약간 숨겨진 그 다낭의 느낌이 날까? 역시 바닷가 근처이긴 한데
여기도 좀 괜찮고 조금 더 로컬화 돼 있어요. 그리고 낮장도 비슷한데 한국어로는 나트랑이라고도 하죠. 괜찮은 곳입니다, 셋 다. 특히 물가도 좀 저렴해가지고요. 다른 뭐 호치민, 하노이 같은 도시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좀 살만하다. 이게 베트남의 정이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파랑 달랏 있어요. 여기는 이제 산악지대에 위치한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파는 최근에 이제 풍양고의 그 유재석님 그리고 지석진님 이렇게 같이 여행 가셨죠. 해발 1600m의 고원 도시고요. 그 인도 차이나의 지붕이라고 하는 판시판 산이 있습니다. 여기를 케이블카 타고 가시면 고원지대 그렇게 쫙 광경 펼쳐져 있고 그 지붕 아래에 있는 정말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뭐 소수민족 마을 체험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볼거리도 많고 뭐 사진 찍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도 굉장히 시원하다 보니까 가시기 좋아요. 달랏은 남부에 있는 이제 사파와 같은 곳이에요. 여기도 해발 한 1500m 정도 되고요. 꽃이 굉장히 많은 그런 도시입니다. 프랑스 식민지 시절 여기 이제 건축물도 있고 휴양지로 인기가 많았던 곳이에요. 커피도 유명해가지고 커피 농장 가시거나 뭐 관련된 선물 같은 거 사시기도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베트남 여성분들이 선호하는 여행지기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푸꾸옥 있을 것 같아요. 푸꾸옥이나 꼰다오도 있는데 여기는 제가 외국인도 갈 수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푸꾸옥 같은 경우에는 요즘엔 워낙 유명해졌더라고요. 베트남 최대 섬이고요. 제주도 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조트도 굉장히 좀 고급이 많고요. 사파리, 카지노, 그리고 국제공항 확장돼가지고요. 접근성도 꽤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물가는 좀 비싸고요. 사실 여기가 캄보디아 땅이었습니다. 베트남이 이제 힘으로 약간 빼앗아서 국제 분쟁이 되기도 했던 지역이긴 한데 어쨌든 뭐 몰디브라던가 괌 같은 곳에 비하면 물가도 저렴하고 갈만한 곳인 것 같아요. 오늘은 베트남의 관광지 관련해서 정보를 좀 드렸고요. 제가 너무 좀 딱딱한 주제만 하다 보니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쉬운 영상도 찍어보려고 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립니다. 일본 꿀팁 베트남이었습니다.